네,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안내해 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하는 교육 주제가 부가가치 신고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강의를 이제 처음 지금 저희 장부를 접하고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일단 이 강의는 장부를 일단 썼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 사용 방법은 여기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일단 하시고 나면은 우측에 장부 사용엔 세무신고 방법 동영상 강의로 쉽게 배우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강의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 여기 교육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사용 설명서 가보시면 여기에 저희 쪽 사용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 간편장부, 그리고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 복식장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장부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사용 방법을 여기서 참고를 하시고 강의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할 거는 부가가치 신고니까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저희 장부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저희 장부에서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까지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교육 질문이라고 해서 온라인 문의사항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채택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분을 뽑았는데 일단 중간에 한 분은 해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상우 SJP 땡땡땡땡님 네. 이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신고하고 몇 월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강의니까 제일 적합한 질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고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일반 과세자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장의 매출이나 매입 내역을 7월 25일까지 7월 말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월 말일까지인 줄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7월 25일까지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의 매출 매입 내역은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개인 사업자 기준이라는 걸 참고로 해주세요.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더 추가가 되고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중간에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를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폐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내역을 신고를 이제 6월 달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폐업을 했으면 이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5월 달에 폐업을 하셨으면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폐업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가 이제 7월 1일자로 혹시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였던 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과세자만 꼭 신고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 7월 25일까지. 그거를 한번 알고서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장부를 사용하면서 그 장부에서 체크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고 기간을 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그 체크하는 사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불 방법을 클릭하거나 대금 수령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장부로 들어오면 여기에 끝에 대금 수령 방법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거나 지불 방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질문이며 나는 클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 그 유류나 수리비 이런 거를 이제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보통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그냥 이지샵에서 임의로 해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고객님의 차량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또는 차량을 뭐 수리하시거나 하고서 지출하신 내역이 있어요. 근데 해당하는 차량이 1000cc 이하이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화물차 125cc 이하의 이륜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얘를 체크를 안 합니다.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량 유류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내가 지금 이 기름 넣은 차량의 종류는 1000cc가 안 돼요. 1000cc가 안 되는 경차이다 라고 하면 여기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차량에 대한 종류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자체가 어떤 거래인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 차량과 관련된 항목은 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를 보시고 차량의 종류가 어떤 거다인지에 따라서 얘 체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일단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간혹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제 되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 때는 따로 구분해서 안 넣고 나중에 종합세 신고할 때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알아서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매입세 불공제 거래에 체크만 해놓으면 알아서 부가세 신고 때는 그 해당하는 내역이 빠지고 종합소득 신고 시에만 비용 처리가 자동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 신고 때는 이걸 빼고 종합소득 신고 때는 넣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라는 거를 한번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많이 발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는 케이스도 있는데 전자세금계산 발행 안 하고 거래처끼리 종이로 세금계산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장부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나 종이 계산서를 받으신 거는 직접 간편 장부나 복식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기재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한테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종이 세금계산서인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일자를 날짜로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 추가를 통해서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신 다음에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뜨는 거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준 내역 그대로 공급가액 부가세 넣으시고 그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은 세금계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되 질문사항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랑 구분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 종이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당연히 양식은 맞아야겠죠. 세금계산서 양식, 문구점에서 파는 그 세금계산서 양식은 맞아야 되는데 그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발급 받으신 거겠죠. 그래서 기재 쭉 하시되 똑같이 기재하시되 아래 질문사항에만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체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항이에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 기재하는 방법을 의외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들어와서 기재하면 된다. 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자동으로 장부 쓰기를 통해서 불러오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현금 매출이에요. 왜냐면 현금 매출은 이제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뭐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금 매출을 기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금 매출을 이제 건건이 일별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내역이 많아지니까 그 사업장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나 월간 합계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기재 방법은 제가 적어 놨어요. 여기다가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예시를 통해서 예시 지금 나온 걸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 과세자인 나는 6월달 현금 매출이 100만원 발생하였다. 이때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재를 하는 거냐면 6월달 현금 매출, 즉 6월 말일자로 잡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은 거래처를 기타 거래처로 잡으시면 돼요. 비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매출이니까 수입 매출로 이동하셔야겠죠. 그래서 6월 말일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타 거래처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 내용은 굳이 기재 안 하고 비고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고란에다가 뭐 6월 매출 이렇게 기재하고 싶으시면 6월 매출이라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원 발생했으니까 100만원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금 수령 방법은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 계좌이체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지체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재를 구분 여기 일자별 카드사별로 나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강의 끝나고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입력 요령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거의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의제매입세 공제. 이게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 다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는 그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데서 그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등을 하기 위해서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때 그 사온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해준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과세되는 물품에 그 이용하기 위해서 면세 물품을 이제 사와서 거기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막 사오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제 뭐 김치찌개 이런 거를 뭐 끓인다라고 하면은 뭐 그 안에 두부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두부, 뭐 김치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그 두부 같은 경우도 이제 과세되는 것도 있고 그 면세되는 물품도 분명히 있는데 그 두부 중에 면세되는 물품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김치찌개 만드는데 써서 그 김치찌개를 파는 거죠. 근데 그 김치찌개는 과세잖아요. 파는 거는. 근데 두부를 사온 거는 사왔을 때 시점은 그 면세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품, 즉 그 매입한 두부에 대한 거를 그 매입 가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면세품 사와서 그 면세품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부를 사와서 면세되는 두부를 사와서 그냥 가공도 안 하고 그냥 뭐 음식도 안 만들고 그냥 팔았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쪽 묻는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에 그때는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가 나오는 그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일단 이 의제매입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어민으로부터 수취한 게 아닌 이상은 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거래처로 잡으시면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거래처를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적격증빙을 보고 거래처 추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료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나 부재료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김치찌개를 예를 들었는데 그 김치찌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두부는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나 부재료죠. 그래서 제품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그 사오는 재료가 면세품이고 그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재료 또한 그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 원재료나 부재료로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그 원재료랑 부재료 구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신데 사실 원재료랑 부재료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조금 구분하고 싶다고 하시면 원재료는 이제 제품 중에서도 그 주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재료는 말 그대로 부재료인데 예를 들어 향신료나 첨가물 이런 것들은 부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는 이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면 이 장부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장부가 업종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이에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여기 보시면 전자상거래업이죠. 그래서 그 의제매입세 공제가 무조건 뜨는 게 아니고요.
이 업종이 전자상거래 업종이라 소매 업종이에요. 그래서 소매 업종은 제조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제조를 하는 업종을 추가를 하면 아까 전 같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조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장부가 다르거든요. 네,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네, 여기 아래 뜨죠, 선택사항으로. 그래서 저희 장부가 이렇게 업종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세법에 맞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네,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조업이랑 음식점업만 이제 이게 뜨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면세품을 사가지고 과세되는 물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경우에는 이제 얘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게 신고하실 때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는 안 떠요. 왜냐면 이제 적격 증빙을 받아야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일단 뜨지 않도록 저희 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다른 장부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까지 처리를 하면 그 장부를 대충 다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그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이 처음에 저희 쪽 들어오시면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시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 전날까지도 통장 거래 내역 붙잡고 이렇게 신고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일단 이제 뭐 물론 부가세 신고 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면 좋죠. 나중에 그 소득세 신고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의치 않아서 입출금까지 정리하기 어렵다, 너무 사용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쪽 여기 수입 비용 고정자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간편장부라서 다 작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나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면 이 입금 출금 메뉴 있잖아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하실 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에 매출이나 매입, 고정자산까지만 정리를 빨리 하시고 신고를 하신 다음에 입금 출금을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통 오픈마켓에서 물건 사오시잖아요. 사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거래처가 그 실제 거래처가 아니라 G마켓이라든지 옥션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장부 쓰기 통해서 불러오면 그렇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실제 판매자의 정보로 수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옥션이나 G마켓은 중간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고객님과 거래한 거래 상대방으로 바꾸시고 여기 그 비용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 체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은 어떤 거냐면, 여기 왼쪽에 메뉴들 보시면 이 수입 비용 거래처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서 기간을 이렇게 끝을 잡고 늘리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
이렇게 신고 기간에 내가 장부에 입력한 부가가치 신고에 들어가는 내용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신고서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장부 쓰기에 입력한 내용 중에 여기에 표기되지 않는 거래는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 같은 경우나,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접대비. 그리고 인건비, 이제 인사급여에서 입력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 때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여기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하신 거, 적격 증빙 못 받은 거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하신 거는 또 여기서 확인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이제 보통 이제 신고하시기 전에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장부에 쓴 거는 이만큼인데 왜 신고서에는 이만큼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보시고 여기와 간편장부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접대비가 뭐 있으면 조금 금액이 또 달라지고, 기타 영수증 수취하신 거 있으면 또 빠지니까 또 금액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출, 제가 예시를 아까 전에 잠깐 장부에 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매출은 6월 현금 매출은 100만원, 6월 현금 영수증 매출은 200만원, 6월 카드 매출은 300만원이 있었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한 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한 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매출 내역이 어떻게 지금 매출 매입장과 신고서에서 보여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슬라이드 쇼로 해서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시죠? 일단 장부에서 직접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일단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신고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려면 이제 여기가 좋아요. 일단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는 어디서 보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매출 매입장이랑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세무신고하기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조회하시면 신고서를 확인하기 누르면,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신고서 내역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여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로 직접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실 때는 이거 하나 띄워놓고 옆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서 기간을 이렇게 늘려서 1월부터 6월까지 내역으로 보면, 일단 매출 중에서도 매출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전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선택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바를 클릭을 딱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빙별로 내가 어떤 매출을 일으켰는지, 내가 지금 장부에 어떤 매출을 기록을 했는지, 얼마큼이 신고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매출 금액 정확한 증빙 종류별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세금계산서 한 건,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그리고 현금 매출 한 건, 현금영수증 매출 한 건, 카드 매출 한 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그런 항목이라고 하는 게 증빙, 대금 수령 방법을 선택한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품목은 이제 비고랑 같은 거라서 기재하셨으면 나오는 거고요. 기재 안 하셨으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인데 이제 이거를 궁금해하세요. 그냥 전자 예정 누락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는 어떤 거냐면 전자 세금 계산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자 계산서나 전자 세금 계산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면 X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이 세금 계산서 건수와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 상의 건수가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체크 잘못했으면 간편장부 가서 아까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을 수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체크 여부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예정 누락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 그 예정 누락,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실 때 빼놓고 신고를 안 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확정 신고에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 내가 예정 누락도 안 했어. 저는 예정 신고도 안 했어요. 근데 예정 누락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야 되고, 제가 이 예정 누락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예정 누락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정을 눌러서, 일기 예정이겠죠, 지금? 조회를 눌러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 장부 마감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마감 확인. 그 다음에 마감을 한 다음에 다시 마감을 한번 푸세요. 그 다음에 장부 가서 예정 신고 기간 걸 입력하면 예정 누락분으로 해서 이번 확정 신고 때 들어가집니다. 그 푼 다음에 입력을 하고 다시 당연히 여기도 마감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예정 누락분으로 잡히고요. 혹시나 나는 예정 신고도 안 했는데 그 예정 누락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세무신고하기 메뉴에 들어와서 일기 확정을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하시고 한번 마감을 다시 푸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예정 누락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안 없어진다라고 하시면,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다시 한 번만 문의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정 누락은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 누락이 있으면 당연히 예정 누락으로 잡혀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인데 6번이 뭐냐면 그 매출 공급가액 총 합계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 과세자, 과면세 겸용이 아닌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이 6번에 있는 금액이랑 다음 페이지 신고서에 이 9번에 있는 이 금액이 일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라고 나와 있는 이 7번, 동그라미 7번이랑
다음 페이지에 이 7번이 일치를 해요. 9에서 이렇게 7. 네, 이게 일치를 해요. 근데 이제 과면세 겸용사업자, 즉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번 안에 물론 면세니까 당연히 7번은 0이라고 되어 0이 더해지는 거니까 금액은 이제 이 7번은 동일한데 6번 같은 경우는 여기 면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9번이랑 완전히 일치할 순 없어요. 과면세 겸용사업자는. 그래서 이 550만원 정도의 금액에 플러스 신고서 3페이지에 나온 그 81번 합계 금액, 면세 수익 금액 합계 금액이랑 더한 금액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신고서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신고서인데, 이제 신고서 합계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서 상세 내역을 한번 보시고, 그 상세 내역에서도 이상하다 하면 상세 내역이랑 간편이나 복식 장부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명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서인데, 신고서에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거는 당연히 내가 세금계산서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두 건 다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그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가로 3번, 이거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액, 그냥 일반 현금 영수 발행하지 않는 매출액은 여기 기재가 안 되고요.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발행한 금액은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4번 이 기타는 현금 매출 또는 이제 저희 쪽에 기타라고 대금 수령 방법에 있거든요. 그걸 기재하셨으면 여기도 기재가 돼요. 4번.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정신고 누락하신 분들은 여기에 기재가 돼야 돼요. 7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해서 들어가야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예정신고 누락분이 아닌데 잡히시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정신고 누락이 아닌 케이스인데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푸시고 신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 매출은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입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부 사용법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그대로 방송했던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 각각 케이스 보시고 어떻게 장부에 입력이 됐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이제 예시 보면서 장부 한번 입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입 내역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놨는데, 상품도 구입했고, 상품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 수취했고, 서비스 이용료 부담하고, 현금 영수증도 받았고, 기타 수수료도 받고, 간이 영수증 수취했고, 그리고 음식점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료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다. 이때 면세 공고가액은 얼마다. 4번 케이스가 그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5번은 비품 구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받으신 거.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매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이 매입과 관련돼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TN 땡땡 상호 가지신 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께서 어떤 거를 물어보셨냐면 부가 서비스 안에 수입 비용 거래처 관리 이거죠. 부가세 매출 매입장. 네, 여기서 불공, 의제, 공통은 뭔가요? 네, 여기 이거 하나 질문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먼저 뭔지를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불공은 불공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거래 인지, 매입세 불공제 거래면 여기 동그라미가 쳐지겠고 아니면 X가 쳐지겠죠. 그래서 저희 쪽 장부에서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고 매입세 불공제 거래 체크를 하는 경우에만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 거래 중에 아예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매출 매입장 여기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거래인데 그 매입세 불공제 거래면 그때는 동그라미가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제다 라고 하면 아예 매출 매입장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불공에 X가 쳐져 있으면 이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불공의 X라는 거는 불공제가 아니다의 의미니까 공제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금액이 여기 0인 거는 당연히 부가세 안 들어가지는 거고요. 이렇게 25만원, 5,500원, 8만원 이렇게 이게 33만 5,500원이 매입세 공제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에 X가 쳐져 있으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로 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부가세 0인 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제는 또 뭐냐라고 하시면 그 의제 매입세 공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제 매입세 공제, 그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영위하시는 분들이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체크하셨을 경우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쳐져서 나오고요. 그것만 의제 매입세 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5표시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의제 매입세 공제 지금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거는 O라고 해놓고 어떤 건 X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이거를 저희 장부에는 우측 상단 엑셀 인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의제 있는 것만, 의제 동그라미 한 것만 골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엑셀 파일 여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파일 여셔가지고 그냥 거래를 모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O 표시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고, 이 표시된 거랑 장부, 그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매입 거래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내가 이거 체크해야 된다 안 했네 하면 체크하시면 되고, 혹시 내가 잘못 체크했으면 체크 푸시고 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를 구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조금 매출 매입장을 같이 이용하시면은 장부 정리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통은 어떤 거냐면 그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예요. 그래서 거의 케이스가 드물긴 한데 그 저희 쪽에 혹시 과세나 면세 사업자 겸용하시는 분들은 지불 방법 클릭하실 때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고객님 사업장에 과세랑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 지출된 비용인 거예요. 그런 비용은 거기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마트 같은 경우는 과세 물품도 팔고 면세 물품도 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전기료를 지출했어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 전기료는 과세 물품을 팔기 위해서도 지출한 거고 면세 물품을 팔기 위해서도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통매입세 공제 거래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해당 그 질문에 예 체크를 하시면 되고, 체크를 하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바뀌신 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전자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복수로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거래이면서 전자계산서를 받으면 동그라미가 2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정 누락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정 신고하실 때 1월부터 3월까지 내역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여기에 누락에 체크가 그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그건 풀고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입은 이제 매입에 대한 매출 매입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과세자 신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신고하실 때 일반 과세자분들이 많으니까 일반 과세자 신고서 기준인데, 그 일반 과세자 신고서에 보시면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에서 그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비용 메뉴에 기재했으면 10번에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불공제인 경우에는 여기 16번에 찍혀요. 그래서 이제 그 불공으로 체크된 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불공으로 O 표시된 거는 16번에 찍히고 10번에도 찍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은 그 저희 간편 복식장부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한 내용이고, 혹시나 해당 거래가 불공제다라고 하면은 여기 11번에도 찍히고 16번에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혹 이 16번 찍히는 금액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16번에 찍히는 금액은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제가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게 다 여기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쪽 그게 아니고요. 그 세금계산서 거래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거게 16번에 찍히고, 저희 쪽에서 그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그 영수증 있는데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라고 하면 아예 신고서 매입세액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신고할 때 누락분이 여기 잡히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4번 여기는 이제 세금계산서 외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고 매입세액 공제 걸린 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거래 이런 게 찍히고요. 혹시나 14번의 상세를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신고서 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이 14번 상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번 상세도 있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카드 받은 것 중에 얼마만큼이 비용 처리가 됐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얼마로 빠졌고 이걸 보시면 되고, 이제 이번에 그 혹시나 재고 매입세액, 즉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시면서 재고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46번에도 찍히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매입까지 봤으면 거의 신고서를 다 봤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신고를 하시다 보면 그 이제 여기에 그 경감 공제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는데 이 18번이 뭐냐면 그
3페이지 가시면 여기 상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세금계산 발급세액공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전 기준이라서 이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200원은 없어지는 게 맞고요. 이 내용 중에서도 이제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00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른 거 이제 한번 보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여기 10,000원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그 이제 매출액의 1.3%,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2.6%. 그래서 근데 주의하실 게 제조업이나 도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다 적용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업종 코드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때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그 업종 코드와 걸려서 이 발행세액공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21번이나 22번 이거는 저희 쪽 그 하면 되는데, 이 확인하기를 눌렀을 때 입력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신고서로 딸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정 신고했는데 환급받지 못한 게 있으면 여기다 기재하시면 되고,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경로를 말씀드릴게요.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있으시면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요. 그 재고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신 분들만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됐는데 그 재고매입세액 그 신고서 재고품 등 그 신고서식 그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재고매입세액 있으시면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이 매출 해당하는 거는 한번 여기 설명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기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급계좌, 이거는 이제 만약에 환급금 있으시면 받고자 하실 때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 홈택스 아이디랑 아이디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 저장하기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지금 사업장 아이디, 그 세무신고 진행하는 아이디랑 동일하게 하셔야지 오류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기 사항이랑 신고서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시 올려드릴 건데, 이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수 업종에만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혹시나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고서 확인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신고서 확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부를 다 쓴다고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세무신고하기 메뉴, 여기 세무신고하기 메뉴에 들어와서 전자파일을 만든 다음에 홈택스로 신고까지 마쳐야지만 저희 그 모든 부가가치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납부까지 해야지 납부도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장부를 썩썩 25일까지 다 쓴 다음에 난 신고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무신고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신고하기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일련의 절차들을 다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에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기간 선택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이 기간 선택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예정 신고를 했는지 그거랑 예정 고지랑 예정 신고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접 신고서를 만들어서 예정 신고기간 4월 25일까지 하는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기 확정을 누르고 4월부터 6월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고지 얼마 부가세 얼마 예정 고지세액입니다 해서 그냥 얼마 내라고 고지만 날라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정 고지고, 그럴 때는 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4월부터 6월로 잡으시는 건데, 그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를 했는지 예정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 기간을 체크하셔야지 나중에 신고하실 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그 고정자산 투자하신 게 있으면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하시면은 조기환급에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기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입력하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확인하기 했을 때 입력해야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통 냈는데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얼마를 냈는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경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조회 발급.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그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 세금 신고 납부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여기 클릭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내가 예정 고지 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씩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기억하시고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 발급 메뉴, 세금 신고 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조회. 그래서 선택 입력 사항 중에 예정고지 세액 쪽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시면 기재를 하시고요. 아까 확인하기 팝업창에서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하실 일은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이걸 누르면 이제 저희 쪽 어떻게 하는 건지 순서 다 적혀 있고요. 여기서 확인 하면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임의의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뭐 홈택스 비밀번호거나 이샵 비밀번호 입력하시진 않고요. 기억만 잘 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로 하신 다음에 뭐 진행하셔도 되고요. 대신 특수문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형식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만 저장해 주세요. 바탕화면에. 보통 바탕화면에 많이 하시는데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저장을 했는지.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하러 가기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홈택스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신고 납부를 눌러요. 누르면 여기 부가가치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업자 아이디를 로그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강의로 조금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여기서 또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금 정기신고니까 이 노란색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신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 신고서가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회색 버튼 파일 변환 신고를 누르시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걸 눌러서 여기서 파일을 찾아서 변환 검증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면 아까 전에 그 저장했던 파일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창이 나와서.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 파일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셔서 파일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시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임의의 비밀번호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 2, 3, 4, 5, 6, 7, 8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 넣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 검증 납사수에 1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1이라고 뜨면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시다가 이 오류 납사수에 1이 뜨시면 이거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도 내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바로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그 혹시 아시면은 고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 일단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그 홈택스 지금 현재 신고를 진행하시는 전자신고 아이디를 제대로 안 넣으신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증에서 잘못되는 케이스가 그 실제 사업자 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 사업자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괄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저희 장부에 잘못 입력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장부 들어와서 해당 사업자를 이 정보 등록 메뉴 가시면 거래처에서 사업자 번호 아까 홈택스에 나온 그 오류라고 나오는 그 사업자 번호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그 지금 현재 사업자 번호가 맞는지 영수증을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하셔서 저희 장부를 또 들어가서 다시 이 거래처를 치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한 거를 바꾸신 다음에 다시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를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성하시는 건데 혹시 장부를 급하게 작성하시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실수로 잘못 기재하시면은 홈택스 검증하실 때 오류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나는 오류가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난다면 일단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문의를 주세요.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고 끝이 아니라 내용 검증하기도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검증하기를 누르시고 다시 검증 결과 확인을 해서 이 정상 납사수에 1이 뜨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지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 검증에서 또 1이 뜬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검증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파일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 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누르셔야지 신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끝나면 접수증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접수증까지 나오시면 신고가 끝나니까 이렇게 하시고 납부까지 진행해 주시면 부가세 신고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장부만 올바르게 작성하셨고 장부 작성하신 거 바탕으로 따로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이제 신고는 다 거의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